안녕하세요. 인력스쿨 제2 물질량 농도 화학 반응식과 양적관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요, 농도에 대해서 해보는 시간인데요. 물론 화학 반응식도 합니다만, 일단 농도를 계산을 할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계산식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현장 강의에 상당히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을 찍을 때 엄청나게 긴장을 하는데 선생님이 문제를 풀다가 이거 계산 너무 귀찮다. 쌤 계산기 좀 쓸게. 이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마음에 안 드시면 말씀해 주시면 제가 편집도 하고 이제 그런 불평 불만 없도록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너무 말이 많으면 죄송해요. 제가 계산을 할 때 약간 불평 불만하면서 푸는 습관이 있어서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농도에 대해서 배워봐야 할 텐데 일단 농도가 어떻게 해야 발생을 하죠? 일단 녹아야겠죠, 뭔가가 녹아야 되기 때문에 용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溶解、水に、塩化ナトリウム NaCl を入れると NaCl は溶け、塩化ナトリウム水溶液は NaCl、アクアが됩니다. 물에다가 염화나트륨을 넣으면 염화나트륨은 녹아서 염화나트륨 수용액. 이때 우리 화학식은 AQ 붙여주면 아쿠아란 뜻으로 이제 수용액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 뭐 한국 교과 과정에서 화학 투까지 안 하신 분들은 NaCl이랑 NaCl 아쿠아 별로 다를 바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NaCl 아쿠아는 이제 녹여준 수용액이라는 거죠. 그래서 物質が 溶けて均一な液体になることを溶解と言い、물질이 녹아서 균일한 액체가 되는 것을 용이라고 하고요. NaCl のように溶けている物質を溶質. NaCl처럼 이제 소금처럼 녹아가지고 녹는 애들을 용질이라고 하고, 水のように物質を溶かす液体を溶媒. 녹이는 애들이 용매라고 합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학교 때 많이 했죠. 그래가지고 이 NaCl 아쿠아라고 붙여준 것 뿐인데 얘네들은 수용액이란 뜻이고요. NaCl 아쿠아의 요온이 요시도 요바이からなる液体を溶液と言います. 용액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것을 용질이 용매에 녹아있는 것을 용액이라고 하고요. 그쵸, 이제 일본 애들 같은 경우는 문제집에 따라서 이 NaCl이랑 NaCl 아쿠아를 다 써놓게 하는데 용질이다, 용액이다 이렇게 설명을 친절하게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아쿠아 보시면 얘는 수용액이구나, 물에 녹아있는 상태구나 라는 것을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또 용액의 농도, 녹아야지 농도가 생기니까 용액기는 농도, 化学変化が起こるときに溶液全体が反応しているわけではありません。反応するのは溶質です。よって溶質がどのぐらいの割合で占めているのかを考える必要があります.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 용액 전체가 반응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반응하냐? 용질이다. 그래서 용질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용질이 많이 들어있으면 많이 반응할 거고 적게 들어있으면 적게 반응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시스가 どのぐらい割合を占めているのか, 용질이 어느 정도 그 퍼센티지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도가 중요하게 된다. 자, 그러면 중요한 그 농도를 이제 어떻게 나타내는지 세 가지를 배워볼 건데요. 일단 시치료% 농도, 질량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시치료% 농도라는 것은 단위가 그 퍼센티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몇 퍼센트 들어있어? 소금물 몇 퍼센트야? 하는 식으로 초등학교 때부터 상당히 익숙한 개념인데요. 용액분의 용질인데 이 단위가 그램이라는 것이 요 주의 부분입니다. 우리가 소금물 30%, 소금물 70% 일상생활에서 상당히 익숙한 개념이긴 한데요. 이 그램이잖아요. 우리가 우유 산다든지 뭐 물 살 때 2리터, 1리터 이런 식으로 부피의 단위를 사용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그램이라는 것은 용액, 농도 관련으로 나왔을 때는 사실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좀 조심을 해야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일단 이 그램이 나왔으면 우리가 부피로도 알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부피로 바꿔주는 애들이 어떤 친구들이냐면 밀도입니다. 미츠도라고 하는데요. 미츠도의 단위는 저번 시간에 D에 대해서 잠깐 배웠었는데 cm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분의 g입니다. 센티미터 세제곱이라는 거는 밀리리터분의 g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質量퍼센트 농도, 질량 퍼센트 농도가 나오면 g분의 g 단위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용액을 배울 때 사실 일상생활에서 부피, 리터를 상당히 중요시한단 말이에요. 또는 리터에서 g을 구하고 싶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질량 퍼센트가 나온다, 몇 퍼센트 들어있다 이런 식으로 물어본다면 100% 밀도가 나온다. 왜냐? 밀도가 센티미터 세제곱분의 g이기 때문에 얘네한테 곱해주든 나눠주든 해서 부피를 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몰 농도에 대해서 해볼게요. 몰 농도. 이게 저희 일상생활에서는 스티리오 퍼센트 농도, 질량 퍼센트 농도가 가장 익숙한데요. 저희가 화학을 공부할 때는 오히려 몰 농도가 가장 익숙해져야 합니다. 왜냐? 너무 알기 쉬워요. 용액에 대해서 부피도 나와 있고 용질에 대해서는 몰까지 나와 있으니까 화학적 계산을 할 때는 가장 쉬운 친구들이고요. 용액 리터분의 용질 몰. 이게 가장 쉬운 문제, 일반적인 문제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본 예제가 나와 있긴 한데 저희가 이제 뒤쪽에서 예문을 풀어볼 거니까 여기서는 조금 생략을 하도록 하고 그냥 몰 농도라는 게 있고 이 몰 농도는 리터분의 몰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몰 농도가 있으면 얘네들이 몇 리터 있는지, 얼마나 있는지 일반적인 단위인 리터만 있으면 용질의 몰수를 구할 수 있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시료 몰 농도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시료 몰 농도의 특징은 용매가 분모라는 점입니다. 이제까지는 전체가 섞인 그 용액 자체의 전체 부피, 전체 질량을 봐왔었는데요. 여기서는 용매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에 따라서 쉽게 느껴질 수는 있지만 이제 한국에서 잘 쓰는 대학이 아닌 이상 한국 고등학교 과정에선 잘 쓰지 않는 단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용매분의 용질이라는 거, 그리고 킬로그램 퍼분의 몰이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표현이 그냥 몰 농도, 그러니까 몰 퍼 리터랑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스티리오 몰 농도는 킬로그램 분의 몰이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참고서 같은 경우는 예제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우리 인강을 보는 친구들은 사실 이 포인트 부분만 외워주시고 저랑 문제를 같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次の文章の空欄1から5に該当する最も適切なものをそれぞれの回答欄から選べ。ただし25度におけるオクタンベンゼンの密度をそれぞれ 0.7、0.87 とし、1リットルは1000とする。また、原子量は H は1、C は12とする。オクタン用1とし、ベンゼンを用倍とする。 여기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거는 일단 한자 진짜 모르겠다. 次の文章の空欄 다음 문장에 비어있는
1부터 5까지 채워 넣어라. それぞれの回答欄から選べ. 여기서 해당하는 그 해당란에서 고르래요. 25도에서 옥탄 벤젠의 밀도를 0.7, 0.87로 놓겠고 1리터는 10의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으로 놓겠다. 그리고 원자량은 이렇게 하겠다. 또 옥탄을 용제로 하고 벤젠을 용매로 하겠다. 그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밀도에 대한 정보랑 옥탄이 용질이다, 벤젠이 용매다 라는 정보가 제일 중요하겠네요. 온도 25도 같은 경우는 학교 수준에 따라 25도를 이제 25도 기준에서 밀도가 얼마다 라고 줬는데 문제에서 25도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처음 배우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말고 해보도록 합시다. 자, 다음 문단 읽어봐요. 40ml の 옥당 CH8H18 と 30ml の 벤젠 C6H6 を混合した 40ml의 옥탄이랑 30ml의 벤젠을 섞었대요. 지금 여기서 분자식 예쁘게 줬는데 학교 수준에 따라서 안 주기도 합니다. この混合溶液の25度における密度は 0.76g/cm 3乗であった. 지금 이 섞었을 때는 0.76이래. 그래서 この混合溶液の質量, 질량, 이 혼합 용액의 질량,体積, 부피, 또 이混合溶液中の 옥탄の 몰 농도, 혼합 용액 중에 옥탄 몰 농도랑 질량 퍼센트 농도를 이제 구해주래요. 次にこの混合溶液にさらに 5ml のベンゼンを加えて混合したところ25度におけるオクタンの質量モル濃度は 4.7 몰 per kgとなった. 1, 2, 3, 4는 그냥 주어진 정보에서 구해주라고 했는데 5번에서는 벤젠을 용매를 더 섞었대. 그래서 희석시켜줬대. 그랬더니 4.7 몰 per kg이 나왔대. 얼마나 더 섞어줬는지 구해주래요. 그러면 차근차근 1번부터 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オクタン CH18 40ml 얘가 밀도 얼마라고? 0.7g per cm 세제곱 플러스 벤젠 30ml 밀도는 0.87g per cm 세제곱. 얘를 섞어서 용액을 만들어줬다. 얘네 용액, 혼합 용액 밀도가 얼마다? 0.76g per cm 세제곱이었다. 그럼 얘네 질량 얼마예요? 질량이 지금 밀리리터 주어졌죠? 밀리리터 주어졌는데 그램으로 바꾸래. 그때 뭐 쓰라고 했어요? 그치. 밀도 쓰라고 했어요. 밀도. 40ml에 0.7g per cm 세제곱. 센티미터 세제곱은 밀리리터랑 같다. 플러스 30ml 곱하기 0.87g 센티미터 세제곱 해주면 각각 28, 26.1g 나오고요. 더해주면 54.1g 나옵니다. 그래서 9번이 정답. 여기 같은 경우는 28, 26.1 각각 써주는 게 1번 문제에서 나온 정답이 2번 문제에서 활용해 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각각 꼼꼼하게 풀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뭐라고? 부피 풀어달래. 지금 그램 구했어. 리터로 바꾸라는 얘기죠. 리터에서 그램 구할 땐 뭐 했어요? 밀도를 곱했어요. 그럼 거꾸로 그램에서 리터 구해줄 때 어떻게 하면 돼? 밀도를 나눠주면 되겠죠? 밀도를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그냥 곱하는 걸로 외워주시려면 부피에 밀도를 곱해주면 그램이 나온다. 54.1이다. 그치? 부피 구하려면 그램을 밀도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얼마 나왔어? 71.1ml 나왔습니다. 자, 그럼 3번, 그래서 정답은 2. 그럼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혼합 용액 중에 옥탄의 몰 농도를 풀어달래요.
옥탄의 몰 농도. 자, 일단 몰 농도 단위 뭐였지? 몰 퍼 리터였어요. 이게 어려운 학교에서는 그 단위조차 안 주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사립약대에선 주는 편입니다. 정말 상위권 빼고는. 그러니까 리터, 용액분의 리터랑 그 옥탄의 몰 농도를 구하면 돼요. 근데 몰 농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몰이 뭐죠? 그치? 분자량도 모르는데 몰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분자량은 스스로 이제 계산을 해서 구해줍니다. 그래서 114예요. 그러면 옥탄의 몰 농도랑 용액의 부피 구해주면 되는데요. 옥탄 몰 농도는 몰 농도가 아니지. 몰수는 분자량 분의 실제로 존재하는 질량수 28로 나눠주면 몰이 나오고, 용액 부피는 아까 71.1ml 2번에서 구했죠. 근데 밀리리터잖아. 리터랑 몰이기 때문에 밀리리터를 리터로 바꿔주기 위해서 1000으로 71.1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주면 3.45 몰 퍼 리터가 나온다. 지금 제가 여기서 잘라놨는데 3번 선택지 같은 경우는 0.17, 0.42, 0.35, 죄송해요. 0.42, 3.5, 3.8, 4.2 있었습니다. 그래서 3.5를 골라주면 됩니다. 죄송해요. 그래서 4번으로 넘어가면 4번은 이제 질량 퍼센트 구하래요. 질량 같은 경우는 용액의 그램분의 질량의 그램 곱하기 100이었죠. 전체 54.1g이었어요. 질량 아까 구한 1번에서 구한 28이었어요. 여기에 100 곱해주면 되니까 51.7이고 얘 같은 경우는 선택지에서 8번이 되겠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5번. 5번 좀 좁아서 죄송해요. 5번 같은 경우는 얼마를 더 했는데 벤젠을 더 용액을 더 했는데 질량 몰 농도가 4.7이 됐대. 질량 몰 농도가 용 매분의 킬로그램 분의 질의 질량 그 용질의 몰이었어요. 그러면 용매가 지금 얼마 있죠? 그램 기준으로 26.1 있어요. 거기에다가 X를 더해줬어. 근데 여기 밀리리터를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X를 밀리리터로 놔주고 여기에 밀도를 곱해준 걸로 합시다. 그러면 계산이 간단해지니까. 분의 아까 구한 그 옥탄의 몰수 해주면 이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4.7 몰 퍼 킬로그램이 나옵니다. 죄송해요. 좁아서. 그래서 이거를 다 계산을 해주면 여러분들은 손으로 꼼꼼하게 계산을 해주세요. 다 계산을 해주면 X는 30.06ml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처음 배웠다. 이 수준이면 1번, 2번, 3번, 4번까지 풀어주시고요. 5번까지는 잘 모르겠다 하면 욕심내지 마시고 일단 1, 2, 3, 4까지는 마스터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2번 문제에 대해서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硫酸銅5水和物を用いて 0.05mol パーリットルの硫酸銅水溶液を作りたい。溶液の体積を何ミリリットルにすればいいか. 이거 절대 이제 제가 과외할 때 꼭 질문이 나왔던 건데 이 류산도 고수이화物
그 황화동 오수화물 얘랑 황화동 수용액의 차이를 잘 모르세요. 그 류산도라는 거는 류산도고 스이와부츠라는 거는 얘가 류산도이면 여기 근처에 물 5개가 붙어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류산도 스이요액이라는 거는 물에 섞여있기 때문에 류산도만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는 뭐 결정으로 존재한다고 보시면 되고 류산도 스이요액기는 녹아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식도 류산도 CuSO4OH2라고 쓰는데 류산도 스이요액기 같은 경우는 CuSO4 아쿠아로 써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류산도 보고 바로 이 CuSO4 잘 못 쓰겠어요. 그거는 앞으로 차근차근 연습을 하시고 무기화학 문제 많이 푸시다 보면 익숙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 문제 나올 때마다 한 분자씩 쓸 수 있게 되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이 CuSO4 OH2O가 있을 때 분자량 250 중에 5g이 있을 때 얘를 물에 넣었으니까 뭐 물이 더 많아진 상황이겠죠? 물에 녹였을 때 농도가 얼마였으면 좋겠다? 0.05몰 per 리터가 됐으면 좋겠다. 자, 이때 CuSO4는 변하지 않고 물의 양만 변한 거죠. 물의 양만 변했을 때 g이랑 몰 퍼 리터라는 단위를 각각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우린 여기서 CuSO4OH2O 전체가 5g이 있다는 건 알지만 CuSO4는 얼마 있는지는 모르니까 CuSO4 변하지 않은 용질의 질량을 구해준 다음에 얘네들을 전체 이 CuSO4의 용질을 이 0.05몰 퍼 리터로 만들어주려면 얼마나 물을 넣어줘야 되는지 라는 식을 세워줄 거예요. 자, 이때 CuSO4OH2의 몰 수가 250분의 5몰 있는 건 알겠죠? 자, 이때 CuSO4랑 이 전체의 몰수는 1대1이에요. 그쵸? 이 덩어리랑 CuSO4 자체의 비율은 변하지 않아요. 혹시 물이었다면 좀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CuSO4는 이 전체 오수화물의 몰수랑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250분의 5로 구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0분의 5몰이라는 거 구해주시면 되고요. CuSO4는 250분의 5몰이라는 거 구해주시면 되고, 자, 이 250분의 5몰을 얼마로 나눠줘야 0.05몰 퍼 리터가 나올까? 라는 얘기죠. 뭐 그냥 간단해요. 그냥 이거 풀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X리터는 250분의 5 곱하기 5분의 100. 그래서 정답은 얼마지? 1000분의 10분의 4. 10분의 4 나오죠? 그러니까 0.4리터인데 밀리리터로 나타내주면 400ml.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 분들은 이 류산도고 스이워브츠라는 거랑
류산도水溶液의 차이를 모르시는데 이 결정체가 고수유화부츠라는 거랑 녹은 거는 그냥 이런 상태라는 거, 이 상태를 잘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